이강인, 조규성 퇴출, 엄청난 것 보여줄 것, 박항서. 한국 대표팀 감독되자마자 폭탄 발표, 대반전이 일어났다. 이강인이 선발로 나설 때다. 그 역량을 극대화하는 기용법은 황선홍 임시감독의 몫이다. 26일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4차전은 이강인의 선발 출장 가능성이 높다. 이강인은 앞선 21일에서 1로 비긴 홈 태국전에서 후반전에 교체 출장했다. 당시 이강인은 전체 한국 선수 중 가장 늦게 대표팀에 합류, 여독이 쌓여있던 상태였다. 방콕 원정 경기는 시차 적응과 황선홍 감독 아래서의 훈련 부족이 모두 해결된 뒤 치른다. 이강인의 능력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선수들과 조화시킬 방법을 황 감독이 찾아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이강인이 없다고 해서 공격이 문제를 겪진 않는다. 오히려 이강인에게 공을 몰아주던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의 전술이 쉽게 간파당하면서 한국은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경기력 난조를 겪은 바 있다. 문제는 조화다. 지난 21일 경기에서 한국의 선발 공격진은 꽤 매끄러운 호흡을 보였는데 이는 파울로 벤투 감독 시절 만들어 놓은 손흥민 활용법 왼쪽 프리롤에 따른 것이었다. 손흥민을 고집스럽게 투톱의 한자리로 기용했던 클린스만 감독과 달리 벤투 감독은 오랜 연구 끝에 손흥민을 일종의 프리롤로 기용했다. 지난 태국전에서도 손흥민은 전술의 배려를 많이 받으며 공격을 주도했다. 포메이션은 4-2-3에 1에 가까웠다. 이때 이재성이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자주 왼쪽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오버래핑하는 레프트백 김진수와 함께 측면을 채워주고 손흥민이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더 치명적인 플레이를 노렸다. 이 플레이가 반복적으로 나왔으며 골도 이 과정에서 터졌다. 아예 오른쪽 윙어 정우영까지 왼쪽으로 이동해서 순간적으로 측면의 수적 우위를 확실히 잡고 이재성이 왼쪽을 공략하고 중앙으로 준 패스를 손흥민이 마무리했다. 손흥민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패스를 주고받는 능력이 좋은 스트라이커 주민규, 공격형 미드필더 이재성이 보좌했다. 손흥민이 이 두 선수와 중앙에서 패스를 주고받으며 수비를 공략하는 모습도 있었다. 손흥민과 이재성 중 한 명이 윙어 역할에 기계적으로 갇혀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역시 벤투 감독 시절 본 모습이었다. 이강인 투입 후에는 어땠을까? 후반 17분 투입된 이강인은 이후 한국 공격을 주도하며 확실한 존재감을 보였지만 그 존재감이 골로 이어지지 못했다. 후반전 막판 한국은 4명이 교체를 통해 공격 방식을 바꾸려 했다. 정우영보다 더 오래 공을 잡고 공격을 주도하는 이강인이 오른쪽 윙어 자리를 기반으로 하되 수시로 중앙까지 들어가며 패스를 노렸다. 스트라이커가 주민규 대신 이강인의 크로스를 잘 바꿔냈던 조규성으로 중원과 공격을 연결하는 활동량 많은 미드필더가 이재성에서 홍현석으로 레프트백이 김진수보다 크로스 위주 공격에 익숙한 이명재로 바뀐 셈이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몰아친 공격에도 결승골을 넣지 못하며 교체 카드는 절반의 실패, 혹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이강인 투입 후의 경기 흐름은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미드필더 백승호, 황인범, 홍현석 등이 일제히 상대 문전으로 침투할 정도로 일방적이었다. 개인 기량이 압도적인데다 홈 2점까지 지닌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경기 막판 공세가 이강인 덕분인지는 코칭 스태프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나쁘지 않게 작동했던 태국전 선발 조합의 공격에 이강인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숙제다. 그러려면 이강인이 팀 플레이어로서 모습을 더 보여줘야 한다. 이강인은 대표팀에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성향을 많이 보였고 그 플레이가 결정적인 골과 어시스트로 이어질 때도 많았다. 반면 소속팀에서는 마요르카 시절이나 파리 생제르맹에서나 팀 경기 흐름에 맞춰 성실하게 전술을 수행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유럽에서 보여준 모습은 이재성이나 홍현석의 역할을 대체하기에도 무리가 없다. 클린스만 감독이 그라운드 위에서 정권을 줬던 시절의 모습보다 오히려 평소의 희생적인 플레이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할 만한 제3위 인물은 주민규다. 주민규는 기존 대표팀 공격수들과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다.
황의조가 꾸준한 침투 시도로 상대 수비진을 후퇴시키는 역할을 하고 조규성이 제공권과 전방 압박으로 미드필더들과 호응한다면 주민규는 더 직관적인 패스 연계로 도움을 주는 선수다. 지난 태국전에서 A매치에 데뷔한 주민규는 상대 센터백을 등지고 버티며 손흥민, 이재성 등에게 패스를 연결해주는 플레이로 시너지 효과를 냈다. 이강인과 손흥민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해줄 만한 선수이기도 하다. 또한 골문 앞에서 마무리 능력이 좋은 주민규가 처음으로 이강인과 함께 뛴다면 스루 패스를 받아 처리하는 모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2. 오디션 보는 줄, 에이스 빼고 황당교체 오른쪽 화살표 결승골 빌미. 이기려고 한 거 맞나? 분노 폭발.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감독이 실험적 교체로 팬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영국 언론 더선은 24일 이하 한국 시각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결정에 팬들은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교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은 24일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에서 0대1로 패했다. 승패는 후반 35분 갈렸다. 잉글랜드는 브라질의 2006년생 신성 앤드릭 S.E. 파우메이라스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고개를 숙였다. 더선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후반 22분 주드 벨링엄, 레알 마드리드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제로드 보엔, 웨스트햄을 투입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다른 두 선수였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해리 맥과이어, 맨유와 벤 칠렐, 첼시를 빼고 루이스 덩크, 브라이턴과 조 고메즈, 리버풀을 투입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A매치를 치렀다. 반면 당시 제임스 매디슨, 토트넘과 마커스 레시포드, 맨유 등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팬 일부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고무적이지 않은 선택을 비난했다. 팬들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승리를 위해 노력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더선에 따르면 에이스인 벨링엄은 교체 당시 행복해하지 않았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벤치로 물러났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축구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트리플 교체.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승리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 역대 최악의 교체 선수, 수치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언론 익스프레스도 오디션이란 단어로 부정평가를 내렸다. 더선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잘못된 선택은 실점의 빌미가 됐다. 덩크에 잘못된 헤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3. 거짓말하지 마. 충격 고백. 과르디올라 향한 분노 진실 공방. 맨시티 복귀 배제하는 폭탄 발언. 주앙 칸셀로, FC 바르셀로나, 가호셉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과 진실 공방을 벌였다. 영국 언론 미러는 24일 이하 한국 시각 칸셀로는 과르디올라 감독에 대해 격앙된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는 맨시티 복귀 가능성을 배제하는 듯한 폭언을 쏟아냈다고 보도했다. 칸셀로는 지난 2019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맨시티의 유니폼을 입었다. 그는 2022에서 2023 시즌 맨시티의 트래블 일원이다. 하지만 이후 임대 생활을 전전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바이에른 뮌헨, 독일에서 뛰었다. 올 시즌엔 FC 바르셀로나로 또다시 임대 이적했다. 미러는 칸셀로는 맨시티와 2027년까지 계약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맨시티와의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칸셀로는 거짓말을 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나쁜 동료가 된 적이 없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팀에 머물렀다. 나는 몇 년 동안 맨시티에서 매우 중요한 선수였다. 하지만 맨시티는 나에게 조금도 감사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나는 맨시티에 대한 헌신, 팬들의 헌신을 위해 항상 모든 것을 바쳤다. 나는 강도 습격을 받고도 그 다음날 아스널과의 경기에 나섰다. 당시 아내와 딸은 겁에 질렸었다. 하지만 나는 집에 남겨두고 나왔다. 나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내 일에 만족감을 느낀다. 하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미러에 따르면 FC 바르셀로나는 칸셀로 영입을 위해 2,430만 파운드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